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뉴스쇼를 찾아주시는 분이 있죠. 바로 노르웨이 오슬로대의 박노자 교수. 가을이 찾아오면서 어김없이 이분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입국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개간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박노자 교수 만나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아주 오랜만입니다. 이게 얼마 만이죠, 우리가? 7개월이죠. 제가 7개월. 이렇게 봄에 봄 인사를 직접 드렸는데 가을 인사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니 늘 계절이 그러게. 바뀔 때마다 한국에 뭐 세미나든 어떤 행사든 일정이 있어서 들어오시고 그때마다 뉴스쇼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한국 여권을 갖고 있으니까 가려면 당연 갈 수는 있는데 네. 2주 동안 아무래도 제가 성격이 좀 성급해서 2주 자가 격리를 못 버틸 것 같았고요. 한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2주 자가격리 하셔야 되고 노르웨이로 돌아가도 거기도 입국자 전체 자가격리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제 일부 지역만 빼고요.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발틱 3국, 핀란드 뭐 몇 군데만 빼고 다 10일 격리입니다. 10일 의무 격리입니다. 열흘 의무 격리.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한 달 자가격리는 좀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입국을 포기하시고 전화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유럽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럽은 제2 물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제 확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5일 이후로는 영국에서 네. 밖에서든 안에서든 6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노래방에 모이지 마라, 뭐 PC방 가지 마라 이런 식의 업종으로 금지가 아니라 6사람 이상은 어디든 그냥. 모이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영국은 그만큼 초비상입니다. 하루에 2,500명씩이나 확진자가 나오니 정말 초비상이죠. 다른 유럽의 상황들은 어때요? 대체로는 발틱과 핀란드만 빼고는 다들 악화 일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르웨이만 해도 일주일에 지난주에 700, 거의 800명의 확진자가 나와 하루에 10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노르웨이 인구가 한국 인구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국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루 확진자가 100명이면 이건 뭐 상당한 거네요. 한국의 인구로 환산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하루에 1,000명이 나오는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은 지금 이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아직까지요. 사실 뭐 우리의 경우는 최근에 다시 심각해지긴 했습니다만 몇 개월 동안 관리가 쭉 잘 돼 왔기 때문에 사회적인 부작용이 그나마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유럽은 코로나 초창기부터 쭉 심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코로나 부작용이 이미 좀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어떤가요? 대단히 심각하지요. 일단 경제적으로는 남유럽의 타격은 엄청나고요. 정치적으로는 말 그대로 대공환이 다시 찾아왔다.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웠던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그 대신 중상층이나 상류층은 밖에 안 나오고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저축이 많아지는 거죠. 요즘 노르웨이 말에는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신조어요? 무슨 신조어요? 코로나 저축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 레스토랑 같은 데 갈 수가 없어서 돈이 모아진 비교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을 코로나 저축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인구의 한 10%, 15%는 사실은 좀 더 부유해지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려웠던 사람이 훨씬 어려워진 겁니다. 훨씬 어려워지고 양극화 문제. 교수님이 봄에 그렇죠. 한국 오셨을 때 이야기 나눴던 게 그 기생충, 영화 기생충 얘기였거든요. 이미 우리 사회 전 세계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지적해 주셨는데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이 양극화 문제는 이미 노르웨이는 더 심각해졌고 전 세계적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노르웨이는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역으로 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양극화로 치면은 노르웨이도 사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요. 노르웨이는 실업자가 돼도 어쨌든 국가는 처음에 80%, 나중에 60%의 소득을 다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죠.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은 예컨대 뉴욕에서 예. 세입자, 임차인들이 40% 정도는 지금은 집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나.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은 그 인종주의 반대 시위라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인종주의만의 문제도 아니고 빈민봉기입니다. 빈민봉기다. 인종차별 시위가 한창이다. 이게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뉴스로 계속 그렇게만 접하는데 이게 인종 갈등만이 아니라는 거군요. 미국은 인종과 빈곤은 거의 완벽하게 겹쳐지는 사회입니다. 사실은 전철 공급원력에 희생당하는 흑인들은 1년에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가 심각해왔죠. 심각했는데 네. 이제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이렇게 막 봉기처럼 일어난 것은 이건 사실은 대공황하고 맞물려 있는 빈민봉기죠. 빈민봉기라고 보시는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심각해지는 양극화, 뭐 대량 실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가 그래도 탄탄하다. 특히 북유럽이 그렇죠. 그런데 반해서 미국은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죽천을 들고 일어난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빈민봉기가 일어났다. 죽창을 들고 일어선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를 그런대로 잘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타났지만 코로나가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 우리도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필요한 것은 그 누구도 굶어 죽지 않게끔 만드는 안전망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안전망이고요.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누구도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누구도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사람 없게끔 하고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대공황을 그냥 버텨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의료보험 체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단단한 나라고 그리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사회복지 체계 이것도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도 뭐 자리 잡은 거 아닌가요? 밖에서 보시기엔 어때요? 아직이요. 아직이에요. 물론 미국보다는 훨씬 낫지만 뭐 미국하고 비교할 수도 없죠. 미국보다 훨씬 나은데 한국은 아시겠지만 실업보험에 만약에 가입했다면 네. 그 실업자가 되면은 돈이 나오는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입니다. 뭐 미국 같은 나라보다야 낫죠. 근데 그거는 장기 실업자가 많아질 상황에 대비하자면은 그거는 훨씬 또 늘어나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일자리는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줄어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사회적인 안전망, 특히 실업자들, 대량 실업자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코로나 시절에 서울에서만 해도 한 2만 개의 중소기업이 망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망하는 속도가 지금 엄청 빨라진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그러게요. 아이고 참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숨이 깊어지는데 이런 와중에 교수님 지난번 나오셨을 때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마찰이 극에 달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일본은 열강을 꿈꾸지만 평생 이루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셔서 그 당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일본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으십니까? 지금도 사실 일본은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베는 실패하고 지금 물러나는 것이고요. 아마도 아베의 그림자가 국무총리가 되겠지만은 크게
봐서는 조금씩 밀려나는 과정이 그냥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베 몸이 아파서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실패해서 물러난다고 보세요? 몸이 아파서 물러났지만 네. 본인이 계획한 일들을 거의 다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거죠. 아, 그 이런 게 말씀이시군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화헌법 이거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꿈이었는데 결국 못 이룬 거고. 뭐 그건 국민의 조한을 뚫지 못한 거죠. 그렇죠. 다행히도요. 그렇죠. 다행이죠. 뭐 당연한 거고. 아베는 뭐 노시아로부터 북반 연토 문제 해결하겠다.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큰 소리 막 지르고 아버지도 그 문제에 노력을 했으니까 죽은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이랬는데 네. 뭐 아무것도 이런 거 없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과의 갈등만 키운 거 그게 제일 큰 안 좋은 업적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아베류의 정객들의 제일 큰 걱정거리는 한반도도 아니고 중국인데 중국한테 자꾸 밀려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한반도 국가들과 사실은 합리적으로 하자면 관계를 잘 해놔야 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네요. 갈등만 자기 인기몰이를 위해서 갈등만 키워놓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정객이죠. 무능한 정객이다. 아베. 자, 그 아베가 물러나고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직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 스가 그 인물은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봐서는 그냥 아베 계파에 상당히 충성해온 사람이고요. 정책적 변화는 크게 없겠는데 아베보다는 좀 더 무난하게. 아베는 약간 저돌적이고 훨씬 예산치 못한 정책도 가끔 내놓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약간 덜 공격적이고 덜 저돌적인 아베 정도 아닐까 싶은데 같은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책을 이어받아 진행을 한다면 결국 아베의 꿈인 그 평화헌법 통과시키는 거 그것까지도 시도할까요? 그런데 그거는 일본의 지금은 다수 일본인들의 생각이라든가 분위기 등등을 생각하면은 그리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재무장화를 당연히 꿈꾸고 있지만 그건 대다수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예, 참 그건 다행이에요. 일본의 다수의 시민이 아직 깨어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이 군대 가져도 된다는 그 평화헌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인데 한국에 대한 적대감은 그래도 여전하고 우리나라와의 이 갈등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이 실패한 정객들한테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인기몰이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을 어떻게든 악마화시켜서 일본에 대한 무서운 위협쯤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악마화를 벌써 거의 18년 동안 그 일본인 납치 문제가 알려지고 나서 18년 동안 악마화해도 그걸로만 가지고는 평화 헌법 수정까지 따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화의 한계죠. 그래서 악마가 하나 더 필요해서 그러면 한국과의 갈등도 이렇게 극으로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베는 그렇게 해봤는데 그런데 아마도 지금은 한국과의 갈등은 수위 조절되고 조금씩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큰 문제가 중국이지 한국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계 회복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한국과 이렇게 관계 악화해가지고는 중국을 견제할 수가 없겠구나를 깨달을 날이 곧 올 것이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이고 그 민족주의적인 명분 때문에 급격하게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갈등 수위 조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꼭 이런 문자도 와요. 청취자들의 문자 어떤 게 오냐면 아니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척지고 살아도 크게 불편한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삽시다 이런 문자도 오거든요.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한 분으로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게 문제죠. 저한테 불평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는 후쿠오카와 부산은 사실은 같은 경제권이거든요. 그래요. 거기에 서로의 관광이 엄청 의존해왔는데 그것도 끊기니까 양쪽은 다 아주 상관이 안 좋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한일
교류를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일본에서 사는 거의 60만 명의 제일 조선인들이 있고 한국에서 사는 약 3만 명의 제한 일본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렇죠. 당연히 갈등 수위가 조절되면 다행이죠. 다행인데 단 이것은 무슨 중국이나 북한을 적으로 하는 동맹이 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이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정상화하는 걸 전제로 한 회복. 그러한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개간 방로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빨리 코로나가 회복돼서 교수님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리고 저도 또 하는 꿈이죠. 꿈 중에도 꿈이죠.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우리가 정말 환한 얼굴로 다시 스튜디오에서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르웨이 연결했습니다. 개간 박노자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